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 돈이 또 한 번 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요. 보통 코인 하면 기후 이슈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더리움 왜 이렇게 오르나부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활용할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가상화폐 컨설팅 기업 원더프레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랑 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얘기들 정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코인 채굴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 쓰는 거 아니냐? 그럼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이 이더리움은 탄소 배출이 다른 코인에 비해 적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암호화폐의 탄소 배출 이런 것도 종목별로 이 랭킹 매기는 또 그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1위 이제 종목이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량 그리고 이더리움이 사용한 전기량 비교해 보니까 이게 수만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이더리움은 적게 이제 전기를 사용한다. 그만큼 이제 탄소 배출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수만 배 적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안이 통과되고 그래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더리움이 갑자기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에 말씀하셨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 게 큰 것 같고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를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다 하면 이건 무슨 변화냐면 이제까지는 달러가 디지털 화폐로서 통용되지 못했었는데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디지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통용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미국이 한 거고 그 법안은 그 초입부에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돌아다니는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정도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매개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한국에 이제 크게 인터넷 공급사 3개가 있잖아요. SKT, KT, 뭐 LG U+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거는 엄밀하지 않으니까 댓글에 혹시 막 악플 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더리움이라는 게 SKT 같은 거고 그 망 위에서 디지털 달러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량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이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또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투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먼저 예상을 하고 지금 막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런 식의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건 비트코인은 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런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군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교수님한테 보내거나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거나 뭐 요 정도 그리고 보내는 그 비트코인을 보내는 그 장부에 뭔가 간단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는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강력한 기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질 좋고 전화가 잘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 쓰더라도 내 통화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 전화로 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은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뭐 은행도 쓰고 앱도 쓰고 게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요런 용도의 네트워크는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런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활성화될 거다. 달러와 연동된 뭐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한 건 아닐 텐데. 아니죠. 전혀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좀 뭐 투기 수요,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분명합니까? 비트코인도 사실 투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
이더리움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지만 이더리움이 그전까지 가격이 좀 눌려 있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7월 정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더 좀 주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기후하고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데 이 기후 관련해서 이더리움 얘기를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메시징이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좀 이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주 용도로 하는 플랫폼인데 이더리움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자산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말하자면 전송 버튼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가령 지금 11시 20분인데 11시 25분에 홍종호 교수님한테 이더리움 한 개 보내줘 라고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가령 기후위기 얘기하러 왔으니까 아주 직접적인 걸 네.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이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보통 받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 발전기가 계속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조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다 센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누적 사용 연한이 3년이 되는 시점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그 보조금의 형태로 주게 되면 자동으로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도 자동 관리가 되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 사업자에게 이더리움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더리움이 네, 전송됩니다. 제공되는. 네. 이게 아까 그 메시징을 이제 전할 수 있다. 이더리움은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어떤 그것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관련성이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저는 약간 제3자적인 입장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거의 망했는데 왜냐하면 뭐 그렇게까지 그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이 거의 국가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국제 협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각국이 지금 AI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기후위기 대응은 다 내팽개 쳐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메시징이 가능한 네트워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은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적이랑 상관없이 뭔가 협동조합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내에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군요. DAO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거칠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고 이더리움이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돈 같은 거니까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회비를 이더리움으로 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조합에서 뭔가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더리움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사실은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되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이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어떤 영향 때문에 더 이게 좀 공고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기고. 제가 볼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국가 단위의 어떤 기후 대책이 배제됐을 때의 나머지 부분은 좀 약간 지리멸렬한 느낌이 제가 보기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자생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충분히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들끼리 이제 국적을 떠나서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네트워크이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대표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사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국가 간의 기후 협상은 30년 동안 해왔는데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이랄까 실행력은 별로 담보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리백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민간 주도고 예를 들어 가령 애플 같은 회사가 내가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려면 너희도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그걸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라. 이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대 민간, 기업 대 기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국가 간 공급망에서 그런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가상 공간에서 이런 식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어떤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IoT 기술이랑 이제 결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리백 얘기하셨는데 B2B가 아니라 B2C 단에서도 이것이 충분하게 탈탄소 혹은 탄소 저감 노력을 하는 기업의 상품이냐에 대한 인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인증이 이거를 하게 되면 누가 뭐 찾아가서 검사하고 막 이러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IoT 기술을 이용해서 붙여서 인증을 간단하게 받게끔 하고 이 부분은 이 탄소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위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도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용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요. 특히 지금 뭐 이런 거 하면은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증하려면 인증을 일단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심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뭐 절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사이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독립적인 어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국가 주도로 탄소 배출권을 상당히 좀 거래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 위에서도 탈중앙화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래를 하고 그것을 좀 개량해보자, 좀 페어한, 공정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에 맞는 또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더리움이 그 2022년 이전에는 이른바 작업 증명 방식 이래서 상당히 전기 소비량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분 증명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바뀌면서 전력 소비가 심지어 제가 살짝 찾아봤더니 뭐 99% 이상 전기 소비가 줄었다 이게 좀 과장 같기도 한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 지금 이른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이런 기술의 어떤 전환이 어떤 탄소 저감을 위한 그런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건지 이더리움을 창안하고 창립하고 이렇게 주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에 이르게 된 건지 또 상당히 궁금해요. 먼저 앞전해 주셨던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 일단 기후 위기가 당시에 요게 이제 전환될 당시에 굉장히 핫한 주제긴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더리움 처음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 얘기를 같이 하긴 했어요. 이런 환경적인 이점이 있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됐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쓰냐라고 하셨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비교하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은 미국이 부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부서지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탈중앙화 방식의 네트워크기는 한데 미국이 저거 못 쓰게 만들어야지 하면 못 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능이 되게 많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으면 이더리움이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작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트코인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POS, POW는 조금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그게 어려운. 이제 작업 증명, 이제 네. 지분 증명이죠. 그래서 지분 증명은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말하자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블록체인이니까 블록 안에 거래를 넣는 작업만 컴퓨터한테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쓰는 거예요. 근데 작업 증명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걸 가장 먼저 푸는 컴퓨터한테 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용도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철학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훨씬 공력을 많이 들이는 것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뺀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쓰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금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달러를 디지털화해서 전 세계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상과 상황을 봤을 때는 이미 어떤 이 디지털 자산의 많은 영역이 중앙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어느 정도 점령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굳이 비트코인 수준의 어떤 그런 독립성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후위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있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더리움 정도면 훌륭하다. 굳이 비트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필요하죠. 특히 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럼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제 금융 제재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융 제재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갖고 있는 이제 자원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 대신에 나는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든지 요런 부분들. 그 대표님은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어떤 수요 증가, 네. 또 시장 확대, 어떤 가능성의 확장 이런 것 쪽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십니까? 저는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달러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만 근데 조금 이더리움이 쓸모가 되게 많거든요. 가령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한국은 얼마 전에 이제 전세 사기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전세 사기 이슈에서 제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불만인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을 계약을 할 때, 왜냐면 등기등본을 보면 이 집에 대출이 얼마 있고 뭐 누가 선순위 채권자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 계약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첫 번째 그 채무자가 아니네?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사람이 있네? 그럼 계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말하자면 실시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를 하는, 이제 전세 사기 수법 중에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이더리움 써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왜 이거 가능한데 안 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도구기 때문에 그냥 이 이더리움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후에 플러스가 되는 거는 1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도구를,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써야 된다. 제가 아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프로젝트인데 결국에 끝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지금 EU 지역,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면서 기후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수백 년 된 가옥에서 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인데, 조금 이제 집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지금 그 니즈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송전망이 되게 낙후되어 있대요. 아시겠지만 전기를 만들어서 멀리 보낼수록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한 건 뭐였냐면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그리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송전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발전소를 만들고 마을에서 만든 전기를 마을에서 쓰고 남는 거를 옆마을 뭐 부족하다고 하면 주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수출하자. 네. 딴 데다가 보내자. 요런 건데 요거 하려면 사실 이제 인센티브도 들어가고 초기 펀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암호화폐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유럽에서 그런 한국에서 한국 프로젝트인데 네. 유럽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사실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드 그러니까 송전망 낙후 문제는 사실 한국은 저도 한국이 송전망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생각했었는데 뭐 다른 나라 비교해 보니까 비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다만 당장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송전망이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송전망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전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실 발생한 손해가 훨씬 크다라고 하던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학술적인 용어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의 전기 나오는 거를 쓰게끔 재생에너지로 네. 하는 요 작업들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펀딩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 친구들이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는 작업을 이제 뭐랄까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런 식의 수요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면도 있고 네. 또 동시에 이 암호화폐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도 더 늘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이른바 VPP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 발전소라고 이 개별 가구에서 네네. 태양광을 만들면은 그 자체로는 적지만 다 합치면은 그래도 많은 발전량이 되니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뭐 마을 단위도 그렇고 이 연결시켜주는 그 중개업자를 이제 우리가 VPP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런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어떤 보상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VPP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아마 개별 가구에서 비롯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보기엔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드의 재건을 통한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가상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면 사실 이제 유럽의 가옥들은 이 전혀 스마트 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 혹은 특정한 어떤 그 공용 공간에 패널을 까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가옥에다가 패널을 붙이는 거는 각자 그냥 붙이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마을 단위에서 하자는 거는 마을 공동의 펀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큰 목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갚는 파이낸스 개념이 또 추가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이 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라는 측면이 약간 더 제가 볼 때는 주요하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사실 지금 국가 단위의 저희 이제 이 인터뷰 시간 처음부터 이제 얘기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가 손을 놓으니까 기후위기 대응이 이게 힘이 없네, 메가리가 없네, 라는 얘기를 이제 저도 얘기를 했었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고할 만한 사례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스마트홈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남는 걸 효율화하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기후 위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에 모여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어떤 그런 상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커뮤니티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어떤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장점인 건가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뭐 태양광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조금도 줘서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이것들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태양광을 뭐 좋은 의도에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더리움으로 보상받는 것, 또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사회적 비용의 뭐 저감이라든지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있다고 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단위의 대응이 저는 무너진 상태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대응을 해줄 때는 그런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한국 같은 경우 원화로 나올 거니까 한국에는 그냥 원화로 뿌리면 되고요. 근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 관심이 많은데 후진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거기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현재. 그러면 선진국 통화를 여기다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중간자가 뭐 들고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이걸 일일이 확인하자고 하니 거기에 수반되는 또 비용이 의미 없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자면 공용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이미 이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는 실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참 이 기후위기 환경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핫했던 2000년대 2020년대 초반 2020년 전후 요때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실용 단계에 들어갔던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명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기후 피해가 얼마큼 더 심각해질지, 그것을 또 지구 곳곳에 사는 주민들, 의식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이거 개인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숫자를 세면 그 머릿수가 저는 상당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여기 CBS 녹화로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엄청 덥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 확실히 더워요. 그리고 뭐 기후 환경학자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이 가장 안 더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게 기후가 뭐 외부 기온이 45도 50도를 넘어가면 에어컨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작동하지 않는 수준까지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저조차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드러나지 않냐면 기후를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적인 시민단체라든지 뭐 국내외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더리움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즉각적으로, 보상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할 동인도 생기고, 이 가능성을 좀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막 가령 이런 저희가 이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다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회비를 1년에 뭐 10,000원 정도만 이더리움으로 납부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령 한국에서 한 1,000만 명이 납부했어요. 그럼 이 여론을 가진 게 증명이 되잖아요. 10,000원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행동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어떤 기후 단체도 많지만 약간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걸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어떤 암호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굉장히 저항이 없는 경로로 왔거든요. 학교에다가 깔아가지고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유행했던 게임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PC방과 이런 데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다 같이 하는, 이게 물론 사실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항감 없이 누구나 이걸 되게 당연하게 사실 이게 진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암호화폐나 코인이나 이쪽은 아직도 투기적인 어떤 그런 대상, 투자 대상, 또 그런 인식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인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되게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뭐 NGO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이제 암호화폐 설명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처음에 2009년에 한국에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저런 것까지 필요 없어, 이런 분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투지폰이 좋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투지라는 주파수 자체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쓰는 사람이 적어져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암호화폐를 위주로 한 어떤 이런 변화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구로서 좀 써먹을 수 있을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어떻게 하면은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윈윈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후는 별로 무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코인 가격 오르면 그냥 장대인 경우가 많을 텐데, 기후 위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 새로운 도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 활용한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